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5월 3주차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동향지수인데요. 고용동향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타이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요. 이 지표는 발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로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다들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은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대출도 어려워지고요. 대출된 금액도 계속 조금씩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금 인출도 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낙관지수 지표 자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일 나쁜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쭉 내려오다가 1%대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면서 물가는 내려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균형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질 수입인데요. 이 지표 역시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균형을 잡으면서 가계의 실질 수입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와 풀려져 있는 돈의 유동성과 물가가 균형점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질 수입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가 또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이런 선순환이 빨리 진입해야지 경제가 정상화됩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역시나 지난주처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제일 중요했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년비로는 하락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음식과 에너지를 더했더니 전월비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표 역시 전년비로 보면 전년 대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전월 대비로 이제 조금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자 물가 역시도 전년비로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비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등이 전월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락 속도가 연차 수준으로 볼 때, 전년 대비 수준으로 볼 때 하락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리와 물가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과 주식시장의 나스닥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선물 시장을 보면 대개 거래량이 줄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 사태가 또 터질지 아니면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터질지,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그 이후의 파장은 뭐 시장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여러가지 뭐 브레튼 우드 체제부터 해가지고 쭉 이상한 그런 체제들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매우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형 기술주 쪽은 쭉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퍼져 있는 어떤 그런 대형 악재가 터질 거라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매수세가 인공지능 쪽도 그렇고 다들 그쪽에서 뭔가 좀 많은 호재를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결국은 대형 기술주 쪽으로 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은 이번 주는 저 큰 지표가 없습니다. 주택시장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이미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닥에서 반등에 가까워지는, 바닥 구간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먼저냐 이러면서 대형 사고가 터지진 않을지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의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도 시장에 서서히 퍼져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지표들은 상품 인플레이션은 지난주에 에너지 가격 조금 반등했다가 부동산은 하락하고 서비스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또 지금은 특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장 초반에 조금 밀어내렸다가 장 후반에 들어올리는 이런 헤지 펀드들이 시장을 웩뜨덕, 그러니까 꼬리를 흔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창 혼조세에 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도 역시 혼조세로 봐도 무방하니까 네네. 지금은 어지러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횡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